네, 혜미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현님. 네, 잠깐 저 2번 카메라 보고 음.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권자와 함께 동네 점치인 키우는 에이전시 뉴에이지에서 대표로 일하고 있는 박혜민이라고 합니다. 아, 네. 그 지금 우리 오늘 발표 제목이 6,500명의 지지 그룹을 기반으로 월 525만 원 모금에 성공한 뉴에이즈 사례 이렇게 했는데요. 네. 지지 그룹이 그 6,500명이라고 제목 잡을 때보다 지금 또 늘었다면서요? 네, 이제는 6,800명의 지지 그룹을 아, 기반으로 월 541만 원 모금을 성공한 뉴에이즈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새 늘은 거군요. 네, 네, 한 2주 반 네, 전에 네, 드렸었는데 그 사이에 조금 소폭 숫자가 늘었습니다. 네, 네. 아, 저렇게 지금 어쨌든 12월에 아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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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진행하신 캠페인이고 네. 저게 이제 만족스러운 결과인가요? 저희가 월 네. 500만 원을 목표로 처음 그 연말 호응 캠페인을 했는데, 아, 네, 달성했기 목표 때문에, 달성. 네, 네. 너무나 만족스럽고 감사한 결과입니다. 네, 네. 네. 뉴에이즈가 지금 설립일이 언제 정도죠? 저희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네. 작년 2월 25일에 설립한 단체입니다. 비영리 임의 단체예요. 아, 1년이 안 됐는데 네. 이 정도 모금이면 사실 굉장히 그 성과가 좋은 성과를 올리신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예,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모금을 해주셨는지 혜민님 발표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해 주시죠. 네, 그 지금 질문에 지지 그룹이 후원자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지금부터 저희 지지 그룹이 누군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뉴에이즈의 미션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아직 뉴에이즈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뉴에이즈는 더 나은 의사결정권자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양한 개인들의 영향력을 연결해 함께 만든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에이즈가 왜 등장했냐면요. 우리 지방의회에는 전체 그 지방 의원 중에 2030, 만 39세 이하가 당선 기준으로 6.6%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4.3%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2030의 관점과 우선순위를 가진 의사결정권자가 많아지고 더 다양해지기 위해서 더 젊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팀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데? 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뉴에이즈는 만 39세 이하 젊은 정치인이 실력과 세력을 키우고 기회와 자원을 확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권자와 함께 만드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점치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후에는 제가 점치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뭘 할 거냐면요. 올해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있다는 걸 모두 알고 계시죠? 이 지방선거에서 만 39세 이하 정치인이 20% 이상 등장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인사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뉴에이즈는 유권자와 함께 동네 점치인 키우는 에이전시 이렇게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서 저희 지지 그룹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려면 뉴에이즈 유니버스인 유니버스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어느새 비슷한 선수들로만 가득 찬 경기장에서 이렇게 관중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매번 똑같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장에는 젊고 잠재력 있는 선수들이 하고 싶어서 막 가보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너무 많은 난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과 유머를 갖춘 에이전시인 뉴에이즈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젊은 선수들을 키울 때 사실 너무 많은 미션들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캐스팅 매니저를 모아서 함께 하기로 하는데요. 이분들이 바로 저희의 지지 그룹인 캐스팅 매니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뉴에이즈가 에이전시일 때 캐스팅 매니저라고 하는 적극적인 유권자 그룹을 저희는 캐스팅 매니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선수들은 이제 만 39세 이하의 예비 후보자들이고요. 코치단은 현역 만 39세 이하의 현역 기초위원분들을 저희가 코치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중석에 앉아서 그냥 지켜보는 것 이상으로 더 적극적으로 경기장에 개입하는 유권자 그룹이 되자라고 해서 저희는 캐스팅 매니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서 저희가 6,800명을 모았습니다 라고 소개드렸던 분들이 저희한테는 캐스팅 매니저라고 하는 지지 그룹입니다. 이게 야구인 이유가 있나요, 혹시? 야구가 아니라 야구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사실 스포츠가 특정되어 있진 않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아, 지방선거라고 했을 때 저희가 친구들한테 젊은 정치인들 진짜 저거부터 설명을 하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 최소 15분이 걸리더라고요.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스포츠 에이전시 구조와 그 선거의 구조가 되게 유사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스포츠 에이전시의 메타포를 좀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실 후원 캠페인 전에 준비되면 좋을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꼭 다 준비되어야 한다는 아닐 수 있지만 이 4가지가 준비되어 있다면 더 폭발적으로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 4가지 키워드는 제가 발표하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브랜드이고요. 두 번째는 솔루션, 세 번째는 KPI,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겟 고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브랜드는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해야 브랜드 이미지가 좋냐부터 해서 우린 어떤 브랜드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질문도 많이 받으실 텐데요. 뉴에이즈는 앞서서 소개드렸던 뉴에이즈 미션을 기반으로 뉴에이즈다운 결정, 뉴에이즈다운 경험, 그리고 뉴에이즈 하면 떠오르는 인상과 어떤 캐릭터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를 꾸준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반에 정치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사람들한테 매력적이어야지라고 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직 2명밖에 없는 되게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일관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톤을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한 템플릿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건 되게 하나의 체크리스트처럼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광민의 커뮤니케이션 매니저님이 너무나 잘 운영을 해주고 계신 뉴에이즈 커뮤니케이션 채널도 되게 일관적이고 매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 브랜드라는 게 커뮤니케이션 채널만 브랜드라고 할 수는 없죠. 되게 많은 의사결정부터 모든 일련의 경험들이 다 브랜드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꾸준히 커뮤니케이션을 해왔기 때문에 지지그룹과 관계를 맺고 또 잠재 지지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SNS 팔로워들, 아직 캐스팅 매니저가 되지 않았지만 뉴에이즈를 지켜보는 분들도 설득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뉴에이즈가 처음에는 2월에 점치인 부족 국가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라고만 했어요. 그랬더니 한 4월쯤 되니까 사람들이 너네가 문제 해결하겠다는 거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건데? 그거를 친구한테 설명을 못 하겠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캐스팅 매니저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그때 고민을 하면서 이제 찾았던 언어가 앞서 소개드렸던 유권자 함께 동네 점치인 키우는 에이전시입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솔루션은 측정 가능할수록 좋은데요. 이것도 이제 뒤에 있는 KPI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솔루션을 바로 찾진 않았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필드에서 부딪히면서 문제를 좀 쪼개봤고 그래서 이제 뉴에이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뉴에이즈가 지방선거의 풍경을 바꿀 건데 하나는 필요하지만 없었던 솔루션 3가지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변화를 만드는 메시지를 확산하기 위해서 3가지를 합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PI 데이터라고 이제 소개를 드리는데요.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다는 걸 물론 사회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도 얼마나 잘 해결하고 있는지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꾸준히 트래킹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표를 그냥 단순히 설정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측정하고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지를 계속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숫자는 가려져 있습니다만 뉴에이즈는 매주 월요일 주간회의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이터를 점검하고 있어요. 물론 이 KPI라고 하는 이제 목표 지표가 계속해서 단체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제 어떤 것들이 우리한테 중요한지를 꾸준히 보고 GA도 보는 거죠. 구글 애널리틱스도 보면서 우리가 이거 지금 지표가 떨어지는데 이 지표 괜찮은데?를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저 지표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 잘하는 건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아쉬운 부분 빨리 개선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구글 시트였었던 거죠? 이거 말씀하신 거죠? 네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장비인 것 같은데요.
이거 이따가 네. 조금 제가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서 캐스팅 매니저라고 하는 지지 그룹이 얼마나 한 주 동안 많이 유입되었는지,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와서 얼마나 전환이 잘 되었는지, 몇 명이 이탈했는지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후원자 보시면 저희가 후원 페이지에 들어온 사람이 몇 퍼센트가 전환이 됐는지,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그 누구나 데이터 포럼과도 연결이 되는데 보시면 노캐메와 캐메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스팅 매니저이면서 후원 가입을 하신 분은 이번 주에 몇 분인지, 아닌 분은 몇 분인지, 그리고 정기 후원 증가액에 그래서 주 단위로 몇 명인지를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또 앞서 말하는 것 같아서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네. 준비한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겟 고객이라고 이제 보통 영리기업에서는 고객이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요. 타겟 대상으로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타겟 대상에 대한 이해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 어떤 니즈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함께해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리고 이 사람들을 늘리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건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들어야 되는데요. 사실 뉴에이즈가 2월 20일쯤에 그 캐스팅 매니저 창단식을 했어요. 그 정관을 만들려면 회원 총회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신에 캐스팅 매니저 창단식을 했는데 저희가 모르는 분들까지 해서 100분이 넘게 신청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물어봤죠. 뉴에이즈 왜 오셨어요? 무슨 문제 해결하고 싶으세요? 어떤 장면을 기대하세요? 뭐 어떤 경험을 하고 싶으세요? 이런 걸 물어보고 이제 가입 동기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의 몇 분을 뽑아서 저희가 실제로 찾아가서 티타임을 했어요. 비대면으로도 만나고 하면서 평소에 어떤 문제에 관심이 많으세요? 뉴에이즈는 어떻게 발견하셨어요? 왜 가입하셨어요? 뭐 기대하세요? 평소에 쉴 땐 뭐 하세요? 뭐 좋아하세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물어보고 이제 페르소나 3명을 만들어서 뉴에이즈의 주요 잠재 고객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의 경우에는 2가지를 제가 캡처해서 다 넣은 건데 완성도가 높은 시트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져온 이유는 그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혹은 저희가 필요할 때 주제에 맞게 실제로 물어봐야 하는 사람을 그룹화해서 설문을 보내고 저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뭐 뉴에이즈가 뭐 하는 팀인지 되게 기분은 좋은데 너네가 뭐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 설명이 부족했구나 라고 깨달아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한 줄 소개를 만든 것도 있고요. 그럼 이걸 사람들이 발견하고 깨닫기까지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프로세스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액션 아이템들을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네. 이 어떤 설문조사를 하고 인터뷰를 하는 그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신 거예요? 우선은 저희가 지지 그룹한테 초기에는 네네. 다 보냈어요. 그래서 다 메일 보내고 같은 거를. 네네네. 근데 이제 점점 뭐 예를 들어서 7월 정도 이후에는 UAJ 메일을 꾸준히 열어보시는 분들을 상대로 이제 그 네네네. 설문을 합니다. 이거를 좀 추려서. 네. 네네. 보시면 왼쪽에 있는 메일은 아마 저희가 진짜 초기에 1700명대 유저 설문을 한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뉴에이즈 소식을 꾸준히 받아보고 계신 1000만 명 추려서 메일을 보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의 내용도 달라요. 왼쪽은 사실 좀 더 초기 단계의 질문이죠. 어떤 느낌이에요? 왜 좋으세요? 뭐 바로 후원하실 수 있나요? 뭐 이런 질문이라면 오른쪽은 뉴에이즈가 나타나고 나서 당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라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찐 고객이라고 할까요? 저희한테 더 애정이 있는 분들한테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안다고 착각하지 말자라는 거는 사실 뉴에이즈 캐스팅 매니저가 1000명이었을 때는 이 페르소나 3명으로 우리가 인터뷰를 통해서 정리했으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겠지? 했는데 6,800명이 됐을 땐 그걸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더 다양하고 더 많아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안다고 착각하기보다는 우리가 모를 때마다 계속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달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누구나 데이터에서 요청하셨던 4단계로 지지그룹을 기반으로 어떻게 후원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지지그룹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꼭 넣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아까 앞서서 저희가 캐스팅 매니저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뉴에이지한테 지지 그룹은 그 분들이 실제로 뉴에이지를 통해서 어떻게 달라지셨고 실제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브랜드의 미션이나 혹은 방향대로 느끼고 계신지에 대해서 11월에 한번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까 보셨던 1000명한테만 드리는 메일이에요에 답변을 해주셨던 몰랐던 분들이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후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한 연령대에 검은 양복 입으신 분들만 나와서 자기 할 말만 한다라는 게 저한테는 정치라고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전혀 공감이 안 되고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끼리 싸운다. 뉴에이지요? 처음 봤을 때 충격이었죠. 이거 내가 좋아하는 밈인데? 근데 이걸 정치랑 연결을 한다고? 뉴에이지를 통해서 보는 정치는 저는 일단 제일 다르다고 느끼는 거는 되게 대담하게 우리 20% 할 겁니다. 뭐 할 거냐면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저는 그 방식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20%는 안 되더라도 왠지 10%는 넘을 것 같은데? 뉴에이지가 정치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자꾸 옆에서 팔짱 끼고 같이 좀 가보자 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뭔가 안 될 것 같으면 약간 풀도 죽어 있는 것 같은데 깊게 빠져있지 않고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또 될 것 같아 하면서 막 달려나가는 느낌? 페이스북에서 노을자리 캠페인이라는 걸 봤는데 원래 우리가 정치인과의 소통 얘기할 때 이것 좀 들어주세요 부탁하는 거잖아요. 읍소의 장처럼 이 뉴에이지 캠페인은 되게 거들먹거리는 포즈를 하고 우리 말 안 들으면 우리 계속 누워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되게 재밌다고. 캐릭터의 그 귀여움 때문에 처음에 시선이 확 갔다면 그렇게 눕는 이유가 정치인들이 그 자리가 없다는 것 때문이구나. 그런 메시지를 받았을 때 좀 더 확실하게 좀 각인이 됐던 것 같아요. 뉴에이지 초창기부터 캐스팅 매니저로 합류를 했었는데 사실 그때는 몇 명 정도가 모일까라는 의심이 들기는 했어요. 캐스팅 매니저들이 많아지는 걸 보면 왠지 기성 정치가 진짜 이 방식으로 가다가는 위험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요. 뉴에이지가 이렇게 앞장서주면 뭔가 되겠는데? 라는 기대감도 들어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더 모이고 있다. 시간이 계속 갈수록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게 사회에서 청년들한테 좀 말하는 메시지들이 자기 개발 열심히 하고 체력 관리 열심히 하면은 너네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이런 되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지만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도 있거든요. 뉴에이지에서 함께 했을 때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에너지를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삶에 있어서 냉소라는 자세는 안 가지고 살고 싶거든요. 냉소라는 자세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조금 더 그래도 해보지 이 마음이 더 좋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계속 그 방향으로 정치를 바라보고 싶어요. 이 나라는 답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한테 아니야 그래도 답 찾아가는 사람들 있고 지금도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좀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스팅 매니저 김은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팅 매니저 조현임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소름이 돋거든요. 사실 너무 멋져서 아니 이렇게 멋진 뉴에이지에서 일을 하고 있다니 라는 생각을 진짜 자주 하는데 사실 이 지지 그룹을 저희가 캐스팅 매니저라고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캐스팅 매니저인 분들이 스스로를 나 캐스팅 매니저야. 그리고 나는 뉴에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달라졌고 이런 사람이고 싶고 정치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제로 여러분들이 뉴에이지가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해왔는지 영상에서 살짝 보셨으니까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또 이후에 뭘 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전에 왜 중요할까라고 했을 때 이건 모든 비영리 단체는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변화는 사실 혼자 만들 수가 전혀 없고 우리가 만드는 변화에 함께할 동료 그룹을 확장해서 문제 해결 파트너를 늘려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영상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캐스팅 매니저가
얼마나 뭐 늘어날까라고 했는데 나랑 같은 생각, 나랑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지지 그룹이 점점 많아질수록 왠지 문제가 진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용기가 생겼다라는 메시지를 보셨을 거예요. 그것처럼 캐스팅 매니저, 지지 그룹이 늘어날수록 이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들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정리를 하고 얘기를 하면 정말 40분이 뭐예요? 지금 2시간, 3시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좀 하다가 과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기보다는 거기서 좀 배웠던 인사이트, 어떻게 보면 저희 배운들을 좀 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뉴에이즈가 혹은 우리가 보이고 들리게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디자인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저는 앞에 호기심이 생기는 이게 무슨 얘기지? 라고 보고 듣고 싶은 잘 들리는 언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의 니즈가 뭐지? 어떤 언어로 전달했을 때 더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니즈 파악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이 타겟 대상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우리를 이해하도록 말을 해야 하는데요. 처음에 뉴에이즈가 점치인 부족 문제 해결할게요. 점치인 부족한 거 너무 문제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라고 했더니 몇 명은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점치인이 왜 부족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그리고 기초의원, 광역의원, 국회의원은 어떻게 다르고 우리가 매번 하는 선거인 지방선거, 총선, 대선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느낌적으로는 알지만 정확히 모를 때 이거 문제잖아 라고 하면 일단 낯설고 모르기 때문에 좀 거리가 생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문제니까 당신이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가 아니라 이거 문제니까 내가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계기와 동기를 주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뉴에이즈가 스포츠 에이전시라는 메타포를 찾기도 했던 거고요. 다음에 이걸 나만 알면 안 되잖아요. 친구랑 밥 먹다가도 뉴에이즈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뉴에이즈라는 걸 알게 됐는데 야 우리나라에 정치인 진짜 부족하대. 기초의원이 6.6%란 거 알아? 라고 했을 때 친구가 기초의원이 뭐야? 라고 하면 설명할 수 있게 간결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뉴에이즈가 그 캐스팅 매니저 분들이 처음에 정치 좀 어렵고 낯설어요 라고 하셔서 시작했던 게 이메일 학습지 도미노였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지방선거는 뭐고요? 투표용지 몇 장이고요? 기초의원의 권한은 뭐고요? 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 몇 회차 보냈을 쯤에 설문을 보냈어요. 어떠세요? 읽어보시니까 했더니 이제 점치인 왜 부족한지 알았으니까 실제 점치인들 어떻게 일하는지 보여줘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의 기초의원 점치인분들 만 39세 이하 분들을 인터뷰해서 이분들의 이야기도 레터로 보내드렸습니다. 마스크를 얘기하고 제가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지금 빨리 더 말해야 된다는 생각에 숨이 너무 차요. 천천히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보고 싶은 경험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모든 게 다 귀엽고 재밌고 막 이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주변에 권하고 싶은 스토리텔링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뉴에이즈가 시도했던 경험 중에 저희가 이제 기초의원 점치인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제도적 한계가 공천이 있습니다. 정당이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공천 문제인데 이거를 친구한테 야 공천이 문제야 라고 하면 또 설명할 게 이만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직관적으로 잘 설명하지? 그걸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권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를 생각하다가 누울 자리가 없어서 발을 못 뻗는다. 그러니까 다 같이 누울 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국회의상 앞에 들어놓을래? 라는 캠페인을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정치인들의 공천 기회를 열지 않는 문제는 사실 거대 양당이 되게 주요한 문제인데 그러면은 각 지역구마다 양당의 기회를 얼마나 열어놓을 건지 문 열어라 문 열려라 젊게 해서 한번 해보면 어때? 라는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는 다양한 개인의 영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션을 가진 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야 이 기회가 열리고 이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라고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경험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사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같은 사이즈로 다 원하지 않잖아요. 스몰, 미디움, 라지가 있는 것처럼 모두가 같은 수준으로 같은 방식으로 참여하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뉴에이지는 모두가 하나의 방식, 되게 높은 수준의 참여를 유도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참여할 수 있는 단계를 나누고 이만큼, 저만큼, 요만큼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10명의 10명에 맞는 10개의 경험 방식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좀 더 다양한 경험의 수위를 만들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좋아하게 만드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한데요. 계속 지켜보고 싶은 친구들 있잖아요. SNS 피드를 보더라도 그냥 이 사람 글은 이렇게 넘어가는 글이 있고 어떤 사람 글은 계속해서 올라올 때마다 끝까지 읽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좋아하게 만들려면 어떡하지? 뉴에이즈 글을 계속 보게 만들고 소식을 계속 지켜보게 하려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되게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뉴에이즈는 저희가 다양한 개인의 영향력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팀인 만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뉴에이즈끼리 결정하는 게 아니라 캐스팅 매니저분들을 꼭 초대했어요. 그래서 타운홀을 통해서 저희 점치인의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해서 채용 공고를 정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캐스팅 매니저 직업 윤리 그라운드 룰이라고 하는 캐스팅 매니저라면 이런 행동을 해야 해요라는 지향점도 같이 만들고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도 같이 온라인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을 드러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앞서서 보셨을 때 영상에서 그 캐스팅 매니저분 중 한 분이 뉴에이즈는 막 달려가다가도 이거 안 될 것 같아 하다가 풀 죽다가 다시 해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되게 옆에 있는 친구처럼 소개하는 걸로 느끼셨을 텐데요. 실제로 뉴에이즈는 자신이 없거나 어려우면 그걸 공유하고 또 하지만 이 방법을 찾아봤어요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2명밖에 일하지 않는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톤이나 태도가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떤 문제에 따라서는 되게 비장하고 전문적이어야 될 것 같은데 뉴에이즈는 정치 문제를 다루고 있는 팀이다 보니 유머러스하고 유연한 태도를 가질수록 사람들이 더 정치 이야기를 듣고 싶고 호기심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머러스하고 유연한 태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일관적으로 두앤돈트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걸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면서 사람들이 뉴에이즈의 메시지를 받을 때 느낄 수 있는 경험이나 감정들이 일관적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자, 잠깐 물 한 잔 좀 드시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지금 캐스팅 매니저라고 부르고 있는 지지그룹. 캐스팅 매니저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지지그룹 여기 맞나요? 네. 그죠? 네, 지지그룹인데 지금 이제 예를 들자면 캐스팅 매니저가 누구죠? 후원자인가요? 이렇게 질문이 몇 가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캐스팅 매니저에 대한 개념 이해가 조금 이제 새롭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시기를 캐스팅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네. 캐스팅 매니저는 뉴에이즈를 지지하고 뉴스레터를 수신하는 분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심플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심플한 버전으로는 이렇게 그냥 설명해도 되는 걸지 아니면은 근데 또 보니까 아까 그 전장표를 보니까 단순히 그냥 이렇게 서명하고 이렇게 뉴스레터 받고가 아니고 뭔가를 또 이렇게 의사결정을 같이 한다랄지 여러 가지 또 다른 어떤 요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해를 좀 하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에서는 어떤 식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정관상 캐스팅 매니저는 뉴에이즈의 회원이에요. 정관상? 네, 네네. 회원입니다. 오케이. 이제 이해가 막 확 네, 되려고 그래요. 회원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제 후원회원이면서 회원이면 정회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정회원이 되려면 뉴에이즈 캐스팅 매니저이면서 회원이면서 후원을 하시면 정회원이 돼요.
일단 그럼 이제 이거는 총회 결정권을 네, 가지게 권한을 되는 거죠? 가지시게 네, 되는 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뉴에이지 캐스팅 매니저는 아까 앞서서 설명을 되게 잘해주신 분이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제 뉴에이지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적극적인 유권자 그룹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 안에서 가장 쉬운 단계로는 뉴스레터를 받아보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뉴스레터를 구독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기대하는 어떤 메시지들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캐스팅 매니저로 부르는데요. 이 안에서도 되게 적극적으로 정치인을 만날래? 온라인 모시기도 하고 뉴에이지가 뭘 결정한다는데 같이 가서 결정해야지 타운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구에 있는 그 정치인을 내가 선거를 도와줄 거야. 선거 캠프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가 될래? 혹은 후원할래? 라고 아까 앞서서 제가 되게 다양한 단계의 경험 방식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캐스팅 매니저 분들이 참여하는 단계의 방식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면 캐스팅 매니저가 일종의 그러니까 준회원 같은 거였는데 아, 네네네. 맞아요. 네네. 회원이죠. 그냥 회원인데. 네. 회원인데 그러면 캐스팅 매니저가 아닌 뭐 예를 들자면 그냥 뉴스레터 구독자 이런 개념도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 건 뉴스레터를 없어요? 구독하시는 순간 캐스팅 매니저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름이랑 이메일만 일단 등록하면 이제 되는 거군요. 저희는 지역구별로 그 정치인을 키우는 유권자 그룹이라서 네네. 이름, 그 지역구, 음. 이메일 주소, 그다음에 연령대까지 아. 4가지 정보를 받고 있어요. 그런 좀 차이가 있군요. 네. 단순 이메일 남기고 땡이 아니고. 아니고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만약에 마포구에 산다 그러면은 마포구에 있는 정치인을 소개해드려요. 그래서 이제 소개해준다는 게 뭐죠? 그분의 정보를 전달합니다. 네네네. 네네. 그래서 지역구 유권자로서의 그 최소한의 정보를 받는 거죠. 네. 네. 넘어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러면 이제 단계 3과 단계 4에는 뉴에이즈가 이제 지지그룹과의 관계를 활용해서 이번 연말 후원 캠페인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과정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에이즈가 캠페인 전 현황부터 볼까요? 저희가 후원 페이지는 작년 4월 20날에 오픈을 했어요. 사실 시스템은 단체를 설립하자마자 CMS나 이런 문제들을 다 해서 4월 초쯤부터 후원 페이지를 오픈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지 않았던 이유는 뉴에이즈가 문제를 탐색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뭘 하겠다고 솔루션을 얘기하지 않고 돈을 받기가 좀 애매한데? 라고 생각을 해서 4월 20날 이제 그 정리가 되었을 즈음에 캐스팅 매니저 분들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저희가 투자 설명회를 할게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투자해 보시겠어요? 라고 비대면 투자 설명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공유했던 내용은 2달 동안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고 뭘 배웠고 뭘 알게 되어서 이제 뉴에이즈는 이 방향으로 성장할게요 라는 것들을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 참여 신청하셨던 분이 40-50분이 계셨고 오셨던 분들은 대부분 정기 후원 혹은 일시 후원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12월 7일 연말 후원 캠페인을 시작하려는 시점에는 뉴에이즈 정기 후원자가 124명이었고 일시 후원자는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월 정기 후원자가 166만 원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뭔가 캠페인을 막 많이 했던 건 아니고 좀 네. 이렇게 자연적으로 네, 저희가 모집된. 자연적으로 주당 많으면 10명 이상의 후원자가 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꾸준히 그냥 무언가를 했다기보다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시거나 아니면 뉴에이지의 그 뉴스레터를 받아보시는 분들이 전환돼서 획득한 후원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연말 후원 캠페인을 하자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생각이 후원 금액을 어떻게 프라이싱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금액 단계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결심할까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1만 원, 2만 원, 5만 원 뭐 이렇게 나누고 여기에 적합한 굿즈나 경험이 뭘지를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판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보다가 며칠 뒤에 한번 다시 보지 뭐 하고 봤는데 내가 아는 캐스팅 매니저 분들한테 이걸 보여드리면 뉴에이즈를 후원하고 싶을까? 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이제 후원자한테 물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원 요청 이렇게 금액
네. 뭐 리워드 같은 거 네네네, 제시하는 맞아요. 그런 거 어떻게 뭐 설계를 할까? 스티커 팩, 뭐 그립톡 뭐 이런 식으로 네,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후원자 이분들이 110명, 그러니까 기존에 뉴에이지를 후원했던 정기 후원자 분들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 메일을 보냈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 일하는 미네님한테 사진 한 장 찍어줘 하고 이렇게 해서 찍은 다음에 메일을 써서 보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저희가 올해가 가기 전에 월 500만 원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에 답변을 주시면 이후에 이렇게 활용해 볼게요. 혹시 우리한테 힌트 좀 알려줄 수 있어요? 라고 7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라고 레터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한 26명 정도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답변을 보면 왜 뉴에이지 후원해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이러면은 점심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 근데 나는 본업이 있고 못하니까 이 문제 제대로 잘 해결할 수 있는 팀이 있다고 생각해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뭐 후원한다는 건 어떤 경험인지, 뭐 이런저런, 그리고 이제 금액 결정하실 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후원을 결심한 후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증액을 고려하고 싶은 요소가 뭐였는지 객관식으로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중복 선택으로 여쭤봤어요. 그래서 뉴에이지를 후원한다는 건 더 나은 정치를 만드는데 참여하는 경험이구나. 금액 결정할 땐 뉴에이지가 얼마나 잘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 중요하구나. 굿즈를 우린 제일 먼저 생각했는데 굿즈로 결정할 사람 5건밖에 없고 17건에서 16건은 목표 예산이나 목표 계획이 훨씬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량적 데이터를 수집한 걸 보기로 해요. 그래서 저희가 구글 애널리틱스로 지금 도너스 페이지 쓰고 있어서 잠시만요. 아까 전에 그러면 그 설문조사는 네. 그 몇 명에게 어떻게 추려가지고 하는 거죠? 저희 기존에 후원했던 정기 후원자 110명. 전부에게 캐스팅 매니저한테 보낸 게 아니라 이미 후원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만 보냈죠. 네네네. 그러면은 일시도 포함해서요? 아닌 일시 것 후원자도? 같은데요. 정기 후원자한테만 보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정기 후원자 모집에 더 집중했던 캠페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네.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저희가 아마 데이터를 그 페이지 오픈하자마자 바로 하진 않았을 거고 데이터를 한 6월부터 수집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들어온 정기 일시 후원자 모든 전체를 포함해서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를 데이터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저렇게 묶어서 한번 본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얻었던 인사이트는 거래소와 평균 주문값을 고려하면 가장 좋은 유입 채널은 다이렉트다. 다이렉트는 직접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온 분이죠. 근데 이분들은 아마 뉴에이지를 정말 애정하거나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높은 사람일 거야. 이미 후원 경험을 결정하고 왔을 것 같은데 그럼 뉴에이지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제가 그때 적어놓은 이제 노트를 그대로 캡처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리고 메일침프라는 워딩이 보이시는데 저게 저희가 이메일 발송할 때 쓰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메일침프라고 하는 이메일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제가 그냥 감각으로 느꼈던 되게 적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많네? 그럼 이걸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앞에서의 선행 지표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 고민까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거 연말 후원 캠페인 어떡하지라고 했다가 처음부터 다 잘할 순 없다. 지금 있는 선에서 잘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라고 해서 주요 인사이트 3가지를 뽑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해결 필요에 공감이 이미 된 사람. 뉴에이지를 이미 지켜보고 오랫동안 애정해온 사람 먼저 설득하자.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하지 말자. 두 번째는 후원을 해야겠다고 먼저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걸 정성적 데이터에서 아까 설문지로 봤잖아요. 그래서 그 먼저 결심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금액 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어떤 제안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캠페인 타겟을 설정했어요. 이것도 잠시만요. 네. 제가 한 번만 아까 그 구글 애널리틱스 표라고 했던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애널리틱스 표는 아니고 거기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그렇죠. 네네. 요게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후원자들이 있는데 네네. 후원자들이 어떤 유입 경로를 통해서 후원으로 연결이 됐는지 온라인 네. 상에서 맞아요. 그거를 아마 구글 애널리틱스로 네, 분석을 하셨죠? 네, 이 다운로드를 도너스에서 했는지 GA에서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오케이. 그렇지만 해서 제가 한번 필터링을 한 거예요. 데이터를 수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도너스에서 받았다고 해도 굴 네. 애널리틱스를 네, 맞아요. 활용해가지고 유입 맞아요. 경로는 추적을 아마 하셨을 것 같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거래수라고 나오는 게 이제 후원 수가 되는 거죠.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수익이 이제 금액이 되는 거고. 네, 평균 후원 금액. 주문값이 그 수익의 금액인데 이 데이터가 조금 어뷰즈한 건 정기 후원과 일시 후원이 섞여 있어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정확한 숫자보다는 어떤 대략적인 인사이트를 파악하는 데 좀 더 집중해서 데이터를 봤어요. 네. 그럼 아무튼 거기 추출한 데이터를 지금 이거는 구글 시트로 한번 정리를 하신 표인 거고 맞아요. 이거를 이 데이터가 나왔다는 거는 그러면은 후원 페이지 처음 만들 때부터 그 이런 추적이 가능한 뭔가 세팅을 해놓으셨던 거였겠네요. 네, 맞아요. 근데 제 기억에 4월 20일 오픈부터 하진 못했고 네, 네. 6월인가부터 세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이게 사실은 미리 되어 있어야 네, 이런 맞습니다.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정량적으로 이렇게 인사이트를 가지고 나서 캠페인 타겟을 설정을 합니다. 앞서서 이제 가졌던 인사이트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보시면 이미 뉴에이즈 좋고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1순위 사람들이 그래 지금 꼭 하자 라고 결심하게 만드는 게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목표였어요. 그리고 앞서서 월 500만 원이 목표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당시에 달성 금액이 33%였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기록을 해놓고 6일부터 26일까지 하자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6일부터 못했고 8일인가 9일부터 했어요. 업무가 밀려서. 그리고 후원 캠페인 타겟을 이제 1순위, 2순위를 설정했지만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데요. 이번 하반기 캠페인을 1순위에 집중하자. 그리고 가장 유효한 채널이 앞서 정량적 데이터를 봤을 때 이메일이라는 걸 중심으로 사고해서 커뮤니케이션 해야지까지 정리를 합니다. 근데 월 500만 원이라는 거는 어떤 근거로 목표를 잡으신 거죠? 왜냐면 이게 얼마 목표를 잡아야 될지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거를 사실 엄청 데이터적으로 결정을 했다기보다는 맥락적인 결정이었는데 첫 번째로 뉴에이즈가 아직 1년 되지 않고 어떤 핵심 실험의 결과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지방선거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높은 목표 설정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의 지지그룹이라고 하는 분들이 같이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목표였으면 좋겠다가 하나 있었고 전제가 두 번째는 소위 월 버닝이라고 하죠. 이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저희가 이제 지방선거까지 목표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인 수익으로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한다라고 생각했던 약간 두 가지 맥락이 좀 교차했어요. 그래서 월 500만 원으로 한다면 우리가 매주 이번 달 인건비 어떡하지? 이번 달 운영비 어떡하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있고 이 목표를 500만 원을 넘겼을 때 사람들이 같이 해냈다. 라는 첫 번째 경험을 잘 만들고 나면 두 번째, 세 번째도 더 좋은 경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약간 맥락적 결정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좀 더 데이터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배우고 싶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설득 메시지 톤을 정했는데요. 이제 키 컨셉과 메시지를 정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컨텐츠잖아요. 사람들이 읽고 설득이 되어야 되니까 어떤 톤으로 전달할까라고 했을 때 에이전시 재정 개선을 위한 긴급 대책을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톤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점치인 부족 문제 살리는 점치인 부족 문제 점치인 부족 국가 살리는 유에이즈 살리기가 저희의 이제 캠페인 슬로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전에 정성적 데이터로 사람들의 목표 계획이나 목표 예산이 중요하다고 했고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했고 이 문제를 해결이 필요하지만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어떤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톤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셨던 이제 저희 이미지를 또 영원히 우려서 먹네라고 장난으로 적어놓으면서 실제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톤을 가지고 이제 또 미네님이 엄청나게 디자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뉴에이즈 곳간에 청구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실제 운영하려면 최소 500만 원이 드는데 이것부터 시작하면 우리가 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죠. 그 다음에 앞서서 이미지를 그 가운데 있는 경기장 목표를 저희가 월 정기원 500만 원으로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바이럴이 되는 일정을 구성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중요했던 건 뭐였냐면 뉴에이즈가 어떻게 하면 후원 캠페인을 확장할까라고 했을 때
일단 1순위로 설득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뉴에이지를 이미 지켜보고 응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잘 설득하려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일 잘 설득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뉴에이지에 이미 후원을 하고 있는 분들이 나 후원하고 있는데 너무 경험이 좋아를 스스로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구성이 필요해라고 생각을 해서 뉴에이지 후원자들에게 발송하는 굿즈를 한 달 먼저 보내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입고 인증해서 소개할 수밖에 없게 일정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작 단가를 계산해서 후원 금액별 굿즈를 구성을 했는데요. 실제로 뭐 이렇게 제가 어떤 이렇게 팀들을 만나 보면은 하고 싶은 걸 먼저 설정하시고 금액 단가를 계산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 제작하는데 얼마가 비용이 드는지 그거를 배송비, 뭐 부자재 이런 것까지 다 더해서 그 실제 한 개당 가격을 미리 설정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후원 금액의 어떤 단계 조절도 되게 중요했다가 있고요. 그다음에 후원 캠페인 하면서 되게 중요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지지 그룹에게도 의미 있어야 된다. 앞서서 목표 달성도 함께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만의 목표가 아니라 지지 그룹에게도 그런 의미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스스로 막 야, 뉴에이지가 후원하는데 같이 해볼래? 라고 설득할 수 있게 그 경험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도 10일 만에 255명이 생겼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동료가 더 생겼어요. 우리 이제 이 문제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와, 이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려고 노력했고요. 그 다음에 뉴에이지다운 경험, 브랜드적으로 고민을 했죠. 그래서 유니버스에 더 몰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순히 뭐 아까 앞서서 제가 프라이싱 그 포스트잇 보시면 안에 막 스티커팩, 그립톡 막 이런 거 써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뉴에이지 캐스팅 매니저 캐릭터가 이 캐릭터예요. 보시면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저랑 똑같죠. 그리고 저 볼캡도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캐스팅 매니저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제작해서 주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브랜드에 대한 애정도 커지고 캐스팅 매니저에 더 몰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단체들이 되게 많이 하시는 스티커팩인데요. 보시면 저 명함, 스티커 등이 있어요. 근데 저기에 캐스팅 매니저 키트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 키트를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도 같이 전달을 드려서 이 스티커는 그냥 단순한 스티커가 아니야. 당신이 캐스팅 매니저를 더 많이 영업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스티커인데 이런 방식으로 쓰고 친구한테 뉴에이지는 이렇게 소개하면 좋고 이런 식으로 설득하면 훨씬 좋아 라는 것을 이제 그런 치트시트 용지로 이제 드리고 그다음에 캐스팅 매니저 명함은 저희가 창단식 때 디지털 명함으로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때 반응이 진짜 좋았거든요. 그것도 실제로 만들어서 드립니다. 명함도 드리고 스티커도 의미 부여를 많이 해주셨군요. 네, 그래서 지금 저기엔 없지만 키트 설명지가 같이 들어가요. 그것만 네. 들어가냐? 그것도 아닌데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네. 여러 가지 굿즈가 있는데 네. 가장 낮은 후원을 했을 때 최소한 받게 되는 거는 뭐예요? 최소 월 5,000원 이상을 하시면 저 캐스팅 매니저 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월 3만 원 이상을 하시면 이 맨투맨과 키트가 저 오른쪽 그림에 네, 맞아요. 묶음. 네, 스티커나 명함 네. 같은 거. 저것과 이제 맨투맨을 받으실 수 있고 월 3만 원 이상이면 월 5만 원 이상이면 저 볼캡까지 가지실 수 있어요. 모자까지. 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랑하고 싶은 경험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맛집 가서 너무 맛있으면 야 여기 진짜 맛있다라고도 하지만 음식 사진 예쁘게 나오고 또 거기 배경에 막 이렇게 사진 찍기 좋으면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넛지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후원 경험을 어떤지 얘기를 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막 부담스럽게 텍스트를 되게 길게 써야 하면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그 경험이 될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보시면 저 마지막에 I built UAG라고 써있는 저게 폴라로이드처럼 인증샷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뉴에이즈 이 키트를 입은 사람들이 새로운 길을 당연한 길로 나 오늘 뉴에이즈 후원하는 날이래요 라고 이렇게 찰칵 사진 찍어드렸어요. 이제 자랑하셔도 돼요 라는 커뮤니케이션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캡처한 사진은 실제로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저희 후원해주신 분이 점치가 얼마나 힙하냐면 이런 경험이야 후원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셨고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뉴에이즈를 태그해서 올리신 것들을 저희가 리그램에 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UAG를 태그해서 나 오늘 후원 시작했어라고 한 이미지들이 보이시죠? 이것들을 저희가 다시 이렇게 공유하고, 그다음 맨 왼쪽 위에 보시면 이미 기존 후원자분이 자기가 먼저 받고 인증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쁘고 너무 똔똔해서 나 이거 요즘 교복으로 입어, UAG 후원하러 가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경험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마찬가지로 후원 이제 굿즈를 받았을 때 단순히 너 후원했으니까 리워드 줄게가 아니라 후원자로서 초대받은 경험을 되게 잘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패키지 굿즈에도 이렇게 박스를 열 때 새로운 길을 당연한 길로 만드는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공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그 맨 오른쪽이 캐스팅 매니저 키트 시 저기 한 패키지예요. 근데 저기에 이름이 써 있거든요. 이혜민 이렇게 써 있는데, 이제 후원자별로 캐스팅 매니저가 된 시점이 다 있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아닌 분도 있지만, 그러면은 뭐 박혜민님은 캐스팅 매니저 되신 지 며칠, 후원자 되신 지 며칠, 지금까지 점치인의 투자는 얼마 해서 저희가 손으로 써서 넣어서 드렸어요. 그래서 받는 일련의 경험도 저것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라왔던 그대로 제가 캡처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열어보는 경험부터 너무 즐겁고 되게 자랑스럽고 UAG 후원하기 너무 잘했고 자랑하고 싶은데? 라는 게 절로 들게끔 해서 저절로 자랑을 하게끔 하는 브랜드적 경험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제 시간이 늦어버렸어요. 아니요. 하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타겟 그룹에 따른 메시지 설정을 많이 고민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채널 앞에서 저희가 이메일이 제일 효과적이잖아 라는 걸 발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메일도 개인 이메일과 단체 이메일을 나눠서 쓰고, 그 다음에 SNS 채널 이렇게 총 한 3개 종류의 채널을 활용합니다. 물론 이제 개인 홍보 바이럴도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좀 따로 보고, 이메일을 어떻게 썼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메시지 대상은 기존 후원자, UAG의 정기 일시 후원자가 있고 UAG를 애정하는 그룹, UAG를 지켜보는 그룹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메일침프라는 뉴스레터 서비스를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메일 발송 시스템은 자동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이메일을 자주 열어보고 오픈하는지에 따라서 별 5개로 그레이드를 나눠요. 그래서 별 하나인 사람, 둘인 사람, 셋인 사람, 넷인 사람, 5인 사람이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UAG를 애정하는 사람은 별 5개 사람이었고, 지켜보는 사람은 별 4개, 5개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앞서서 뉴스레터를 구독하는 것도 캐스팅 매니저의 시작이기 때문에 단순히 뉴스레터를 보고 있다고 해서 우리한테 다 후원할까? 라고 했을 때 저라면 아직 별로 안 친한 친구가 돈 달라고 하거나 내 거 뭐 사줄래? 이러면 좀 불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보다 좀 더 관계가 잘 맺어진 그룹을 대상으로 한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순위만을 타겟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게 되게 당연한 결정의 수순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기존 후원자들한테 캠페인이 공식적으로 알려지기 하루 전에 제 개인 메일로 메일을 드립니다. 그래서 126명의 정기 후원자분, 36명의 일시 후원자분 이렇게 해서 선물을 드릴게요 라고 메일을 드리는데, 앞으로 후원하시는 분들한테 굿즈를 드리게 되기 때문에 먼저 후원하셨던 당신들이 못 받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꼭 챙겨드리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 하실 신규 후원자분보다 한 달 먼저 받아보게 된다. 지금까지 UAG 후원해주시고 지켜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내일 공식 오픈하니까 이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주세요 라고 소개를 드려요. 근데 이게 증액 계기에 마련이 되기도 한 게 1만 원 하셨던 분이 이게 3만 원이다 보니까 증액을 하셔서 이것까지 받으시는 계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UAG가 아직 1년도 안 된 팀이어서 증액을 해주세요라고 직접적으로 요청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원래 기존에 선택하셨던 링크를 할 때 나는 월 1만 원을 후원했었으니까 이걸 선택할게요 라고 할 때 증액하시면 이거 받으실 수 있어요 라고 이제 제안을 해서 자연스럽게 증액할 수 있게 했고, 그걸 하루 전에 보내드린 다음에 그 다음날 오픈이 되고 나서 이 링크로 오픈을 했습니다. 주변에 알려주세요. 혹시 설명하기 힘드신가요? 그러면 저렇게 힌트를 가지고 후원 소개를 해주셔도 좋아요 라고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레이드 4개, 5개 분들한테 이메일을 이렇게 보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 개인 이메일로
애정 그룹 별 5개 그룹한테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전 거는 좀 더 그 메일 템플릿에 맞는 커뮤니케이션이었다면,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이었다면 5개는 그냥 개인 이메일을 쓰는 톤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메일을 빼놓지 않고 봐주시는 1205명에게만 보내는 이메일이다. 이게 별 5개인 분들이 저희는 1205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적지 않네요, 그래도. 네,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셔서 저 당시에 6,500명보다 좀 적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랬고 20%가 넘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뉴에이지가 사실 처음부터 잘 알고 해결했던 팀은 아니지만 과정에서 지지그룹인 캐스팅 매니저들과 함께 결정했고 함께 해결해 왔다. 근데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게 누군가의 희생으로 해결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데 저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경험을 하면서 잘 이 일을 집중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도 뉴에이지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이번에도 캐스팅 매니저인 지지그룹과 함께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메일 보내고 제 체감상 2시간 안 돼서 10명 이상이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에이지를 지켜보고 애정하셨던 분들이 실제로 전환될 수 있었던 1순위 타겟을 좀 설득하는 과정이었고, 실제로 저 사진을 넣었던 거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캐스팅 매니저라는 이름도 없던 그냥 뉴에이지라는 이름만 있었던 당시 팀의 사진을 보내서 저 때는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인데 지금까지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앞으로도 계속해주세요 라고 설득을 합니다. 전 누가 찍은 거죠? 친구가 찍어줬어요. 네. 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줄수록 팀을 더 좋아하게 만드는 어떤 믿음이 반영된 거죠. 그리고 SNS로 지켜보는 그룹들도 설득이 많이 됐고, 개인 이메일로 제가 이제 지켜봤고 오랫동안 이제 좀 긴밀하게 얘기했던 외부 파트너들한테 이제 별도 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밀도가 높은 편이라서 많은 분들한테 보내지는 못했지만 이 활동을 하면서 만난 어른들한테도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유입된 후원자가 많았기 때문에 후원자 레터를 바로 발송하면서 온라인 시무식을 해가지고 뉴에이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팀인지 이미 진행을 하기도 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뉴에이지가 어떻게 했는지 후다닥 소개를 드렸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을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은 걸 전달하고 싶어서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너무 서둘러 얘기를 했는데, 이 자료는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이후에 좀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캠페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라고 하면, 정량적으로 정기 후원이 캠페인 기간 동안 356만 4,989원을 획득하게 됐고요. 신규 정기 후원자들이 저만큼, 그 다음에 정기 증액, 그러니까 아까 미리 안내 메일 드렸을 때 증액하신 분들이 저 정도 되었고요. 되게 신기했던 건 저희가 월 500만 원을 목표로 한다는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캠페인 목표 달성의 달성률을 보면 계속해서 정기 후원을 얘기했는데, 이 계기로 일시 후원자가 1,000만 72만 원 이렇게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 후원을 타겟으로 하더라도 이제 함께 정기 후원을 하시기 부담스러운 분들은 그 계기로 하여금 일시 후원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것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지그룹 그리고 기존 후원자들과 함께 달성했던 하나의 성취로서도 되게 있었고, 뉴에이지 구성원들도 되게 고무적이었어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결할 수 있다니 너무 기쁘고 너무 새로운 감각이다라고 일하는 사람들도 되게 행복했고, 그다음에 이번 계기로 더 다양한 연령과 더 다양한 경험을 가진 후원자들과의 접점이 생겼다라는 게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일시 후원자들은 리워드가 없었던 거죠? 일시 후원자들은 캠페인 기간 동안만 캐스팅 매니저 키트만 드렸어요. 네, 오케이. 네네네. 네. 그래서 정기 후원을 해야만 이것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